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사사건건입니다. 자,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민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국민통합 협치 앞장. 네, 한덕수 총리 드디어 취임했죠? 이 지명 48일 만에 어제 임명이 됐는데요. 오늘 취임식을 가졌고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일 잘하는 유능한 책임 정부 그리고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력이 특이하죠? 윤석열 정부 첫 총리이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이기도 했어요. 오늘 취임식 마친 뒤에는 추도식 참석했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이 과거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 정도가 이제 참석을 해서 네. 이 자리에 같이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정무수석이 다 참여를 이제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지금 참가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 한국 정치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었다. 이런 내용이고 권양숙 여사를 이제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얼굴도 보이고요. 여야 지도부도 총출동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있고요.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정의당에서는 이은주 원내대표 참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많이 관심을 모아진 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아무래도 퇴임 이후에 사실 처음으로 이제 공개 행사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이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고요. 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등과 도시락으로 이제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 지방선거의 노고 이런 것들을 격려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소에 방문을 해서 방명록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당신 뒤에 있습니다. 당신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적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첫 외부 공식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뭔가요? IPEF 공식 출범입니다. 네, 자 잠시 뒤죠. 이 4시 반부터 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 IPEF의 고위급 화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당연히 우리도 이제 이 참가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직접 발언을 할 예정이고 오늘 출근길부터 이미 관련 발언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이나 전문가 등을 통해서 이 IPEF가 좀 내용으로 볼 때는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성격이나 이런 게 불분명한 데다가 일부 중국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이렇게 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지금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는 통상 협상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인도 태평양 영내에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제 국익에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이제 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 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지금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 안에서 미국이 이제 자기 편의 어떤 국가들을 줄 세우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뭔가 이제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자기 편을 모아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이 IPEF가 미국의 지역 경제 패권을 지키는 정치적 도구가 되면 안 되고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그게 그렇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IPEF 참여의 득과실 오늘 방송 후반부에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이번에는 원숭이 두창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갈 때쯤 또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이다 이렇게 알려졌던 이 병 원숭이 두창인데 세계 곳곳에서 보고가 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병인가요? 일단 이 원숭이 두창에 걸리게 되면은 발열, 두통 등으로 증상이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이 발진, 수포 이런 게 이제 일어나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좀 알았던 수두 이런 것과 비슷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최근에 치명률이 한 3%에서 6%까지 이른다고 해서 상당히 심각한 어떤 질병이다라고 이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설치류 등의 동물을 통해서 이제 인수공통 감염으로 이제 좀 전파가 되는 데다가 일부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원숭이 두창 예방을 위한 별도 백신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데 다만 과거에 이제 천연두 백신의 경우에 이거를 접종할 경우에는 85%가량 보호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그래도 다소 안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15개국에서 이 감염이 확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국내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주로 유행하던 풍토병이었는데 유럽 여러 나라, 북미 국가, 중동 그리고 오세아니아, 호주까지 확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입 가능성은 어떻게 좀 예측이 됩니까? 일단 질병관리청이 설명을 했는데요. 국내 유입 발생, 국내 발생은 현재까지는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다만 이 병이 잠복기가 좀 비교적으로 깁니다. 그래서 네. 한 3주 정도 이른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직은 이제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내 유입이 됐을 경우에는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갖춰져 있다라고 질병청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6년에 진단 검사 그리고 관련된 시약 개발과 평가가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국내 유입이 되면은 신속하게 감별해서 이 효과적으로 이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관리 대상 해외 감염병으로 지정을 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질병청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빈틈없이 대비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뭔가요? 아시아 선수 첫 득점왕입니다. 네. 이 경기 보느라고 잠 못 자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 예. 토트넘에서 맹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2골을 터뜨렸고요. 이에 따라서 리버풀의 무함마드 살라흐와 함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공동 득점왕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런 장면도 볼 수 있어요. 아시아 선수로도 최초죠. 그렇습니다. 이제 EPL에서 아시아인 득점왕이 탄생한 건 처음이고요. 당연하게도. 그리고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5개 빅리그로 범위를 넓혀도 최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이라든지 축구 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손흥민 선수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번 시즌 자신의 한 시즌 최다 득점이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24골 8도움 상당히 엄청난 기록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 5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4위 팀까지 주어지는 다음 시즌 이 유럽 축구 연맹의 챔피언스 리그 본선 출전권까지 손에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된다 이런 좋은 소식입니다. 네. 자, 앵커 얼굴 안 보여주셔도 되니까 골 장면을 계속 좀 봤으면 좋겠네요. 자, 손흥민 선수가 다음 달에 있는 A매치 경기 합류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6월부터 이제 A매치가 4연전이 열리게 되는데 오늘 파울로 벤투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28명의 이제 대표팀 선수 명단을 발표를 했고 당연히 손흥민 선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일에 피파 랭킹 1위인 브라질과 경기를 갖게 되는데 이 손흥민과 브라질의 네이마르의 득점 대결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6일에는 칠레, 10일에는 파라과이와 대결을 하고 14일에는 아프리카 팀 가운데 한 팀과 대결 예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우리가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